저기 어머님. 두 평 남짓의 고시원 방. 여자는 최영자, 김태준의 어머니였어요. 영자는 차갑게 은영을 훑어보더니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고 우리 태준이한테서 떠나. 봉투가 은영의 손에 떨어졌어요. 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엔 현금 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영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잘못! 내 같은 집안 딸이 우리 검사 아들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이 여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사랑했던 남자의 어머니가 던진 돈 봉투. 그 순간 한 여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30년 후 그 여자는 판사가 되어 다시 그들 앞에 섰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88년 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도서관.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은영은 두꺼운 형법 교과서와 씨름하며 연필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손끝은 이미 굳은 살로 단단해져 있었죠. 가난한 집안의 외동딸이었던 은영에게 법대 입학은 기적이었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새벽마다 신문 배달을 했고 쉬는 시간엔 과외를 나갔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던 건 판사가 되겠다는 꿈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누군가 은영의 맞은편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단정한 인상의 남학생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은영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사법시험 준비 중인데 여기 자리 괜찮을까요?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김태준과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말없이 공부만 했어요. 하지만 매일 같은 자리에서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태준은 법학 개념을 쉽게 설명해 주었고 은영은 그의 친절함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은영 씨, 이 부분 이해 안 되면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에요. 혼자 풀어볼게요. 은영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태준은 그런 은영의 모습이 귀여웠는지 빙그레 웃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어느덧 두 사람은 도서관에서 가장 오래 남는 단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으면 도서관 불이 꺼졌고 그때마다 태준은 은영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면 몸 상하는데 태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태준 씨야말로 무리하지 마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걱정하며 어두운 캠퍼스 길을 함께 걸었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 태준은 은영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어요. 은영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은영은 커피를 받으며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저 은영 씨가 좋아요. 같이 공부하면서 매일 보는데 안 좋아질 수가 없더라고요. 태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은영도 뺨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태준 씨가 좋아요. 두 사람은 눈 내리는 캠퍼스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렇게 은영과 태준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사귀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공부는 더욱 치열해졌어요. 태준은 은영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은영도 태준과 함께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우리 둘 다 합격해서 법정에서 만나요. 은영 씨는 판사, 저는 검사. 멋지지 않아요? 두 사람은 손가락을 걸며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1991년 가을 사법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태준의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은영은 태준을 꼭 안으며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축하해요, 태준 씨. 정말 대단해요. 은영 씨, 미안해요. 저만 먼저 합격해서. 태준은 미안한 듯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전 정말 기뻐요. 저도 내년엔 꼭 합격할게요. 은영은 눈물을 참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태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웠습니다. 은영 씨, 사실 어머니한테 은영 씨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은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단 만나보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태준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은영은 무언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밝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며칠 후 태준은 검사 임용 준비로 바빠졌어요.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은 외로웠지만 태준을 믿고 기다렸어요. 혼자 고시원에 앉아 법전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태준 씨도 나를 사랑하니까. 은영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공부에 매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고시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영은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밖에 서 있던 사람은 태준이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중년 여성이 차갑게 은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은영 씨 맞지? 여자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은영은 불안한 마음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 김태준 어머니야. 은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최영자는 고시원 안을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데서 살면서 우리 아들한테 붙어 있으려고?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영자는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은영에게 던졌습니다. 이거 받고 우리 태준이한테서 떠나. 봉투 안엔 현금 다발이 빼곡했어요. 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태준 씨를 사랑해요.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웃기고 있네. 내가 우리 아들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영자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태준이는 이제 검사야. 앞으로 더 올라갈 거고 정치도 할 수 있어. 근데 내 같은 거지 집안 딸이 옆에 있으면 다 망가져. 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내년엔 꼭 합격할 거예요. 태준 씨랑 저는 같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영자는 비웃듯 웃었어요. 꿈? 그래, 너도 합격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한데? 집안이 받쳐줘야 출세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판사가 돼도 배경 없으면 끝이야. 저는 그냥 태준 씨랑 함께하고 싶을 뿐이에요. 은영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함께? 태준이 엄마인 내가 허락 안 하는데 무슨 함께야. 그 돈 받고 깨끗하게 정리해. 이게 너한테도 좋은 거야. 영자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은영은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어요. 그날 밤 은영은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리 걸어도 태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영은 벽에 기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태준 씨, 저 어떡하면 좋아요. 작은 고시원 방 안에 은영의 흐느낌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은영의 마음처럼 차갑고 쓸쓸한 빗소리였습니다. 1992년 1월 검찰 임관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은 새로 임관하는 검사들과 그 가족들로 북적였어요.
정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안고 있었습니다. 빨간 장미와 백합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꽃다발이었어요. 아르바이트비를 아껴서 산 꽃이었죠. 태준 씨, 축하해요. 은영은 속으로 수없이 연습했던 말을 되뇌었습니다. 태준이 일주일 전 전화로 임관식에 꼭 와달라고 했어요. 은영 씨, 내일 꼭 와주세요. 중요한 날인데 은영 씨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은영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태준 어머니가 찾아온 후 한 달 동안 연락이 뜸했었거든요. 역시 태준 씨는 날 사랑하는구나. 은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임관식장 입구에서 은영은 태준을 찾았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검사복을 입은 태준이 보였어요. 은영은 손을 들어 태준을 불렀습니다. 태준 씨, 그런데 이상했어요. 태준은 은영을 보고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천천히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태준 옆에 서 있던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최영자가 서 있었어요. 영자는 은영을 보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태준아, 인사드려. 이분이 박 의원님 따님이신 박수진 씨야. 영자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수진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준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은영은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꽃다발을 쥔 손이 점점 떨렸어요. 태준은 여전히 은영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은영을 힐끗 보더니 태준의 팔을 잡았어요. 태준아,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시간 됐어. 네, 어머니.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영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꽃다발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장미 꽃잎 몇 개가 떨어져 나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은영에게 쏠렸어요. 저 여자 왜 저래? 꽃다발 떨어뜨렸네. 은영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황급히 꽃다발을 주워들고 임관식장을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왜 이러는 거야, 태준 씨. 은영은 꽃다발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은영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고개를 들자 영자가 서 있었어요. 아직도 여기 있었어? 영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어머님 태준 씨는 왜 저러는 거예요? 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영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긴 왜야? 내가 알아서 정리 안 하니까 내가 정리한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이는 이제 검사야. 앞날이 창창한 애한테 내 같은 짐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깨끗하게 포기해. 영자는 핸드백을 여미며 돌아섰습니다. 저 태준 씨랑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은영이 영자의 팔을 잡았어요. 영자는 은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얘기? 태준이한테 뭐 들을 게 있다고? 걔도 나랑 같은 마음이야. 내가 부담스럽대. 그럴 리 없어요. 태준 씨는 절 사랑한다고 했어요. 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 그래, 좋아했겠지.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야. 너 같은 애랑 결혼하면 태준이 인생 망가져. 은영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영자는 차갑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영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았어요. 하늘에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은영의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은영은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걷고 또 걸었습니다. 손에 쥔 꽃다발은 눈에 젖어 축축해졌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은영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 난간에 기대서서 강물을 내려다봤어요.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나 정말 바보였구나. 은영은 중얼거렸어요. 꽃다발을 난간 너머로 던졌습니다. 빨간 장미와 하얀 백합이 강물 속으로 떨어져 내려갔어요. 그때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 느껴졌습니다. 꺼내보니 하얀 봉투였어요. 언제 넣었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태준의 필체였습니다. 은영 씨, 미안합니다. 저는 은영 씨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은영 씨는 좋은 사람 만나서 꼭 행복하세요. 그게 제가 은영 씨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은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손이 떨려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했다고? 사랑했으면서 왜 이래? 은영은 편지를 구겨 쥐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은영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좁은 고시원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엔 법전과 노트만 가득했어요. 은영은 그 법전들을 하나씩 집어던졌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책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벽에 붙어 있던 태준과의 사진도 찢어버렸습니다. 도서관에서 찍은 사진,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 모두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은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태준 씨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며칠이 지났어요. 은영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누워만 있었어요. 창문으로 해가 뜨고 지는 것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은영은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은영아, 나야. 유정이. 친구 한유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영은 문을 열었어요. 유정은 은영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영아, 너 얼굴이 왜 이래? 유정은 은영을 끌어안았어요. 유정아, 나 어떡하면 좋아? 은영은 유정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유정은 은영의 등을 토닥였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은영은 유정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준과의 이별, 영자의 모욕, 임관식에서의 굴욕. 유정은 은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은영아, 너 이대로 무너지면 안 돼. 어떻게 다시 일어서. 은영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유정은 은영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바라봤어요. 복수해. 그 사람들한테 복수하는 거야. 복수? 은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너도 합격해서 판사 되는 거야. 그리고 당당하게 그 사람들 앞에 서는 거지. 그게 진짜 복수야. 유정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은영은 유정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복수? 그 단어가 가슴에 와박혔어요. 맞아. 나 이대로 무너지면 안 돼. 은영은 바닥에 떨어진 법전을 주워들었습니다. 책장을 펼쳤어요. 나도 합격할 거야. 판사가 될 거야. 은영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결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은영아. 그게 바로 너야. 유정은 은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은영은 다시 책을 펼쳤어요. 눈물을 닦고 연필을 잡았습니다. 법전의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태준 씨, 그리고 어머님. 기다리세요. 제가 꼭 후회하게 해드릴게요. 은영은 이를 악물고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렸어요.
하지만 은영의 마음속엔 이제 차가운 얼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되어야 했어요. 은영은 그날 밤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겨낼 거야. 1992년 봄 은영은 서울을 떠났습니다. 부산의 작은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서울엔 태준의 기억이 너무 많았습니다. 도서관, 캠퍼스, 함께 걷던 길, 모든 것이 은영을 아프게 했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은영은 고시원 방문을 열며 다짐했습니다. 방은 2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됐습니다. 책상 하나, 침대 하나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은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은영은 짐을 풀며 중얼거렸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일했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엔 카운터에서 법전을 펼쳤습니다. 형법, 민법, 헌법, 빼곡한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편의점 일이 끝나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도서관에 앉아 있었어요. 점심은 주먹밥 하나로 때웠습니다. 저녁도 컵라면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은영은 배고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공부에 미쳐 있었거든요. 손끝은 펜을 쥐느라 굳어갔어요. 굳은 살이 박히고 손가락 관절이 아팠습니다. 어깨와 목도 뻐근했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 허리도 아팠습니다. 그래도 은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은영은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도서관 문이 닫혔어요. 은영은 고시원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어요. 새벽 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잠은 하루 3시간이면 충분했어요. 눈이 감기면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볼은 쑥 들어갔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몸무게도 5kg 이상 빠졌어요. 하지만 은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쁠 필요 없어. 난 합격만 하면 돼. 은영은 거울을 외면하고 다시 책을 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1993년 사법시험을 봤지만 떨어졌어요. 결과를 확인한 은영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은영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때 유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영아, 괜찮아? 응, 괜찮아. 내년엔 붙을 거야. 은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은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 챙겨. 고마워, 유정아. 난 정말 괜찮아. 은영은 전화를 끊고 다시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1994년 두 번째 시험도 떨어졌어요. 은영은 이번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안 되는 거야? 책상에 엎드려 울었어요. 손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은영은 다시 일어났어요. 포기하면 진짜 끝이야. 은영은 거울 앞에 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다시 해보자. 그해 여름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이었어요. 한 남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라면이랑 삼각김밥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은영은 계산을 해주었어요. 남자는 은영의 책상 위 법전을 보고 물었습니다. 사법시험 준비하세요? 네. 은영은 짧게 대답했어요. 몇 년째 하셨어요? 3년째입니다. 힘드시겠네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명함을 꺼냈어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 해보실래요? 법률 공부하는데 도움 될 겁니다. 은영은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이정민 변호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남자는 웃으며 편의점을 나갔어요. 은영은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법률사무소 아르바이트라. 실무 경험도 쌓고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은영은 다음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의 사무실은 작았지만 깔끔했어요. 은영은 사건 서류를 정리하고 판례를 찾는 일을 했습니다. 일하면서 실제 법률 사건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이혼 사건, 상속 사건, 손해배상 사건. 사람들의 삶이 법 안에 있었습니다. 은영 씨, 이 판례 좀 찾아주실래요? 네, 변호사님. 은영은 판례를 찾으며 공부했어요. 이론으로만 배웠던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은영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어요. 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은영 씨는 왜 판사가 되고 싶어요? 이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서입니다. 좋은 이유네요. 그 마음 잃지 마세요. 이 변호사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1995년 세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은영은 이번엔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시험 문제가 술술 풀렸습니다. 실무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번엔 될 것 같아. 은영은 시험장을 나오며 조심스럽게 기대했습니다. 합격자 발표일이었어요. 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합격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명단을 하나하나 내려가며 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정은영. 합격했다. 은영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축하한다며 박수를 쳤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푸른 하늘이 눈부셨습니다. 엄마, 아빠, 딸이 해냈어요. 은영은 속으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말했어요. 유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정아, 나 합격했어. 정말? 은영아, 축하해. 유정의 목소리도 눈물 섞여 있었어요. 고마워, 유정아. 내가 없었으면 못 해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다 내가 한 거야. 이 변호사도 축하해 주었어요. 은영 씨, 정말 축하합니다. 훌륭한 판사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많이 배웠습니다. 은영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은영의 머릿속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김태준. 이제 당신과 똑같은 자격을 가졌어요. 은영은 주먹을 쥐었어요. 사법연수원 입소식 날이었습니다. 은영은 연수원 정문 앞에 섰어요. 여기서 2년간 교육을 받고 판사로 임관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은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연수원 생활은 빡빡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형사법, 민사법, 행정법, 모의 재판도 했어요. 은영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 은영은 조용하지만 실력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정은영은 정말 대단해. 공부도 잘하고 모의 재판도 잘하더라. 동기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친구를 사귀지 않았어요. 혼자 공부하고 혼자 식사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불편했어요. 나는 여기 친구 사귀러 온 게 아니야. 은영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1997년 드디어 판사 임관식 날이 왔습니다. 은영은 판사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판사복을 입은 여자.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이제 정은영 판사님이시네요. 동기 하나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은영은 짧게 인사했습니다. 어느 법원으로 발령받으셨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서울. 은영은 다시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떠난 지 5년 만이었습니다. 드디어 돌아가는구나. 은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임관식이 끝나고 은영은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서울 거리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은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당당해. 은영은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법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내일부터 여기서 일하게 돼요. 정의를 실현하는 판사가 될 거야. 은영은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태준이 생각났어요. 김태준,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은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겠지. 그날 밤 은영은 오랜만에 편지를 썼어요. 돌아가신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였습니다. 엄마, 아빠, 딸이 판사가 됐어요.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됐어요. 걱정 마세요. 편지를 쓰며 은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영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은영의 눈빛엔 결의가 가득했어요. 2018년 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은영 판사는 이제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다뤘고 공정한 판결로 존경받는 판사가 되었어요. 은영의 사무실엔 감사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판사님 덕분에 정의를 찾았습니다. 공정한 판결 감사합니다. 은영은 그 편지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어요. 오늘도 새로운 사건 파일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은영은 파일을 펼쳤어요. 사건 번호, 피고인 이름, 혐의. 일상적으로 확인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이름을 보는 순간 은영의 손이 멈췄어요. 김태준. 은영은 파일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김태준 그 사람? 은영은 다시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피고인 김태준 53세, 전직 검사, 혐의 직권남용, 횡령, 뇌물수수. 은영은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파일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김태준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다가 비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단을 운영하며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였어요. 검찰 수사 결과 수억 원대의 금품 수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질렀구나. 은영은 파일을 덮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20년 만에 태준과 다시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법정에서. 은영은 의자에 기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모습, 눈 내리는 날 고백하던 태준, 임관식에서 자신을 외면하던 그 차가운 눈빛. 이게 운명인가? 은영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동안 태준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순 없었어요. 가슴 한구석에 항상 남아 있었죠. 며칠 후 첫 공판 기일이었습니다. 은영은 판사복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얼굴엔 주름이 생겼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감정을 배제해야 해. 나는 판사야. 은영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법정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법정 문 앞에 섰을 때 은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 수 있어. 넌 판사야. 문이 열렸습니다.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은영은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청석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자들도 여럿 보였어요.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은영은 법정을 둘러봤어요.
피고인석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피고인이 들어왔어요. 수의를 입은 남자, 김태준이었습니다. 은영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어요. 태준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어요.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태준이 피고인석에 앉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재판장을 봤습니다. 순간 태준의 눈이 커졌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영 씨? 태준의 입술이 떨렸어요. 은영은 표정을 굳게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은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태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누군가 일어섰어요. 최영자였습니다. 영자도 늙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은영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은영 판사? 영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은영은 영자를 보지 않았어요. 서류를 펼치며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2018고압 247호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은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피고인 김태준, 일어나십시오. 태준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직권남용, 횡령,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합니까? 은영이 물었어요.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일부 인정합니다. 은영은 서류를 넘기며 질문을 이어갔어요. 피고인은 어머니 최영자 씨가 운영하는 미래재단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방청석의 영자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영은 그 모습을 힐끗 보고 다시 태준을 봤어요. 피고인, 답변하십시오. 저는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어겼다는 말입니까? 은영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태준은 고개를 들어 은영을 봤습니다. 눈빛이 마주쳤어요. 태준의 눈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은영은 그 눈빛을 외면했어요. 피고인, 제대로 답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태준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은영은 완벽하게 감정을 통제했어요. 질문하고 증거를 검토하고 증인을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준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5억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스크린에 통장 내역이 나타났어요. 방청석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가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우리 아들은 억울합니다. 정치인들이 강요한 거예요. 방청객, 조용히 하십시오. 한 번 더 소란을 피우시면 퇴정시키겠습니다. 은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영자는 은영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은영은 영자의 시선을 담담히 받아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은영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의자에 앉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후, 은영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하늘은 흐렸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났네. 은영은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태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의를 입고 고개 숙인 모습, 떨리는 목소리. 왜 이렇게 됐을까? 은영은 눈을 감았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 이제 법정에서 죄를 심판해야 하는 사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안타까움. 하지만 나는 판사야. 감정에 흔들리면 안 돼.
은영은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은영은 다시 법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엔 김태준 사건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은영은 파일을 펼쳐 꼼꼼히 읽었습니다.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통장 내역, 녹취록, 증인 진술, 모든 것이 태준의 유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명백하네. 은영은 파일을 덮었어요. 그때 누군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법원 직원이 들어왔어요. 판사님, 피고인 측 변호인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거절하십시오. 재판 외 접촉은 받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이 나가고 은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흔들리면 안 돼. 은영은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며칠 후 두 번째 공판이 열렸어요. 이번엔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재단 직원들이 증인석에 섰어요. 피고인 김태준 검사가 직접 지시했습니다. 돈을 정치인들에게 전달하라고 했어요.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은영은 그 광경을 담담히 지켜봤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은영이 법정을 나서려는데 태준이 말을 걸었어요. 재판장님, 은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으면 다음 공판에서 하십시오. 은영 씨, 아니 판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은영은 태준을 돌아봤어요. 피고인, 재판 외의 대화는 부적절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만.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피고인, 은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 판결을 받고 싶으시면 조용히 하십시오. 은영은 그렇게 말하고 법정을 나갔어요. 복도를 걷는데 영자가 다가왔습니다. 판사님, 은영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판사님, 우리 태준이 좀 살려주세요. 방청객, 지금 하시는 행동은 재판 방해입니다. 영자가 은영의 팔을 잡았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아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은영은 영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십시오.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판사님, 혹시 20년 전 일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시는 겁니까? 은영은 영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개인적 감정은 재판과 무관합니다. 법대로 할 뿐입니다. 은영은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어요.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은영이를 쫓아낸 게 잘못이었어. 영자의 흐느낌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은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감정에 흔들리면 안 돼. 은영은 고개를 들고 앞으로 걸었어요. 세 번째 공판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핵심 증거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은영은 아침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어요. 미래재단의 비리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재단은 겉으로는 장학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치자금 세탁 통로였어요. 최영자가 설립한 재단이었습니다. 태준은 검사 신분을 이용해 재단을 보호했어요. 결국 어머니 때문이었구나. 은영은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은 어머니를 위해 법을 어긴 거예요. 20년 전에도 어머니 말을 따라 은영을 버렸죠. 은영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끝까지 어머니한테 휘둘리는 사람. 그런 태준이 안타까우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언론의 관심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검사 출신이 비리로 재판받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은영이 재판석에 앉았어요. 태준이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수의 차림이었어요. 영자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해 보였어요. 며칠 사이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미래재단 관련 증거를 조사하겠습니다. 은영이 말했어요. 검사가 일어서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단 통장 내역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20억 원이 입금되었고 그중 15억이 출처 불명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스크린에 통장 내역이 나타났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은영이 물었어요. 정치인 여러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검사가 답했습니다. 은영은 태준을 봤어요. 피고인, 이 돈의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까?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왜 막지 않았습니까? 태준은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라서요. 어머니가 하는 일이면 불법도 묵인한다는 뜻입니까? 은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영자가 방청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청객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앉으십시오. 은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제 잘못입니다. 태준이는 저를 보호하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위원, 방청객을 진정시키십시오. 은영의 지시에 경위원이 영자에게 다가갔어요. 영자는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발 우리 아들만은. 경위원이 영자를 부축해 앉혔어요. 은영은 그 광경을 표정 없이 지켜봤습니다. 재판이 계속되었어요. 다음 증인으로 재단 직원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김태준 검사가 직접 지시했습니다. 돈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라고요. 피고인이 직접 말했습니까? 은영이 물었어요. 네, 여러 번 전화로 지시했습니다. 태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직접 증거가 아닙니다. 기각합니다. 증인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은영이 말했어요. 다음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녹취록이었어요.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이번 달 안에 정리해야 해. 검찰 수사 들어오기 전에. 네, 검사님. 알겠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태준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태준을 봤어요. 피고인, 이 녹음이 당신 목소리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당신은 범죄를 알면서도 은폐하려 했다는 뜻입니까? 은영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답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은영은 서류를 넘겼어요. 다음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검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피고인 김태준이 받은 뇌물 내역입니다. 스크린에 리스트가 나타났어요. 건설회사 A 3억 원, 제약회사 B 5천만 원, 부동산 업체 C 2억 원, 총 5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은영은 리스트를 보며 물었어요. 이 돈을 모두 받았습니까? 일부는 어머니 재단으로 들어갔고 일부는 제가 받았습니다.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왜 받았습니까? 어머니가 재단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그래서 뇌물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은영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태준은 고개를 들어 은영을 봤습니다. 아니요.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이라 어쩔 수 없었다? 은영이 태준의 말을 끊었어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영은 태준을 노려봤어요.
당신은 평생 어머니한테 휘둘렸군요. 검사가 되어서도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은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은영과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느낀 거예요. 20년 전에도 그랬죠. 은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은영은 서류를 덮었어요.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2주 후입니다. 법봉을 두드렸습니다. 패정.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태준은 경호원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은영을 돌아보며 뭔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은영은 외면했어요. 영자가 은영에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위원이 막았어요. 방청객은 퇴정하셔야 합니다. 영자는 은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은영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한숨이 나왔어요. 후,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전 재판에서 은영은 감정을 드러냈어요. 20년 전에도 그랬죠.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판사답지 못했어. 은영은 자책했어요.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석부장 판사가 들어왔어요. 은영 판사,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부장 판사는 의자에 앉았어요. 오늘 재판 봤어요. 피고인과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것 같던데. 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회피 신청하는 게 어때요? 다른 판사가 맡을 수 있어요. 부장 판사가 제안했어요. 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확실해요? 네. 개인 감정과 무관하게 공정하게 판결하겠습니다. 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부장 판사는 잠시 은영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믿어볼게요. 부장 판사가 나가고 은영은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판사야. 감정에 흔들려선 안 돼. 은영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집에 돌아와 와인을 마셨어요. 거의 마시지 않던 술이었습니다. 와인잔을 기울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태준과 함께했던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버림받았던 그날. 왜 이렇게 됐을까? 은영은 중얼거렸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유정이었어요. 은영아, 뉴스 봤어. 내가 그 사건 맡았구나. 응? 괜찮아? 괜찮아. 나 판사잖아. 유정은 한숨을 쉬었어요. 은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 힘들면 회피해도 돼. 아니야. 끝까지 할 거야. 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알겠어.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 유정아. 전화를 끊고 은영은 다시 와인을 마셨어요. 빈 잔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재판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날까? 은영은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영은 다시 법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엔 새로운 증거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영자의 재단 설립 과정 자료였습니다. 자료를 읽으며 은영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영자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재벌가로 시집갔지만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시댁에서 쫓겨나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은영은 이해가 되면서도 씁쓸했어요. 영자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은영을 괴롭힌 이유는 될 수 없었습니다. 은영은 자료를 덮고 창밖을 봤어요.
복잡하네. 세상은 단순하지 않았어요. 가해자도 피해자였고 피해자도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은영은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판결문을 작성했어요.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법리를 따졌습니다. 태준의 죄는 명백했어요. 직권남용, 횡령, 뇌물수수. 법에 따르면 실형이 불가피했습니다. 은영은 판결문을 쓰며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판결문을 완성했습니다. 판결일 아침이었어요. 은영은 거울을 보며 판사복을 입었습니다.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오늘로 끝이야. 은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법정으로 향했어요. 복도엔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판사님,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피고인과 개인적 관계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은영은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방청석엔 영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수척해 보였어요.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은영이 재판석에 앉았어요. 태준이 피고인석으로 끌려왔습니다. 수의를 입은 태준은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은영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금부터 2018고압 247호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은영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김태준은 검사라는 공직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직권을 남용했으며 어머니가 운영하는 재단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협조했습니다. 은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또한 여러 기업으로부터 총 5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공직자로서의 청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영자가 방청석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은영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을 집행해야 할 검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겼습니다. 이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김태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은영이 법봉을 두드렸어요. 탕,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영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우리 아들. 영자는 앞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경위원이 막았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들어 은영을 봤어요. 눈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입술을 떨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피고인은 퇴정하십시오. 은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경호원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갔어요. 뒤를 돌아보며 은영을 바라봤지만 은영은 외면했습니다. 패정. 은영이 법봉을 두드렸어요.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은영은 재판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법정은 텅 비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끝났어. 은영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복수는 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영자를 마주쳤습니다. 영자는 벽에 기대서 있었어요. 은영을 보자 다가왔습니다. 판사님. 은영은 걸음을 멈췄어요. 방청객, 비켜주십시오. 판사님,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들어주세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이미 판결은 끝났어요. 은영은 지나가려 했어요. 영자가 은영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은영 씨, 아니 판사님, 제발 비키십시오. 은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20년 전 일 정말 잘못했어요. 영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영은 영자를 똑바로 봤어요. 20년 전 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오늘 판결은 법에 따른 것뿐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은영은 영자를 지나쳐갔어요.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욕심부린 게 잘못이었어. 영자의 통곡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은영은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영자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은영은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복수인가, 정의인가? 은영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판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직 검사 김태준, 뇌물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앵커의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어요. 은영은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없었어요. 구름만 가득했습니다. 텅 빈 것 같아. 은영의 가슴도 그랬어요.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영자가 쓰러져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은영은 전화를 받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봐야 하나? 결국 은영은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까 말까 망설였어요. 그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아니요. 그냥 환자분이 많이 위중하세요. 충격이 컸나 봐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은영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은영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복수는 했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은영은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조용히 돌아서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은영은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집이 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20년을 이 순간을 위해 살았는데 은영은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은영은 꿈을 꿨습니다. 20년 전 도서관에서 태준과 함께 공부하던 모습이었어요. 태준이 웃으며 은영에게 말했습니다. 은영 씨, 우리 함께 꿈 이루자. 은영이 대답하려는데 태준이 사라졌어요. 대신 영자가 나타나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고 떠나. 은영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은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을까? 은영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복수? 정의? 아니면 인정받고 싶었던 걸까? 은영은 답을 알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유정이 찾아왔습니다. 은영아, 괜찮아? 응, 괜찮아. 은영은 억지로 웃었어요. 괜찮은 것 같지 않은데. 유정이 은영의 손을 잡았어요. 유정아, 나 잘한 걸까?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태준한테 징역 8년 선고한 거. 당연히 잘한 거지. 법대로 한 거잖아. 유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은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은영아, 너는 판사야. 법대로 판결한 거야. 개인 감정이 아니라. 그래, 나는 판사야. 하지만 은영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쓴맛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은영은 다시 법원에 출근했어요. 새로운 사건 파일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은영은 파일을 펼쳤어요.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자꾸 태준과 영자가 떠올랐어요. 수의를 입고 끌려가던 태준, 병실에 누워있던 영자. 이게 끝인가? 은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적셨어요. 은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울고 있는 거야, 나? 은영은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은영은 여전히 법원에서 일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고 재판하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유정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은영아, 오늘 시간 있어? 응, 왜? 나 좀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카페에서 유정을 만났습니다. 유정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은영아, 최영자 씨가 위독하대. 뭐? 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왔어. 보호자가 없어서 내 번호로 연락한 거야. 내가 혹시 면회를 가줄 수 있냐고. 왜 나한테? 최영자 씨가 너를 보고 싶어 한대. 마지막으로 은영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유정아, 나 어떡하면 좋을까? 가봐. 후회하기 전에. 유정이 은영의 손을 잡았어요. 은영은 망설였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궁금했습니다. 영자 씨가 뭐라고 할까? 결국 은영은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했어요. 환자분이 계속 당신을 찾았어요. 정은영 판사님이라고.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영자가 누워 있었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어요. 은영은 침대 곁에 섰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영자 씨. 은영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영자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은영을 보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영 씨.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어요. 왜 절 부르셨어요? 은영이 물었습니다. 영자는 손을 들어 은영을 가리켰어요. 은영은 망설이다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영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전 정말 잘못했어요. 왜 그때 그러신 거예요? 영자는 한참 눈물을 흘리다 입을 열었어요. 나도 가난했어요. 재벌집에 시집갔지만 남편이 일찍 죽었죠. 시댁에선 날 쫓아냈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태준이를 키우면서 다짐했어요. 내 아들만큼은 돈과 권력을 가지게 하겠다고. 그래서 절 쫓아낸 거예요? 은영이 물었어요. 네. 당신이 가난했으니까. 내가 겪은 고생을 태준이는 겪지 않길 바랐어요. 영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내가 욕심을 부렸어요. 재단을 만들고 돈을 모으고 결국 태준이를 망쳤죠. 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영자의 눈물이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은영 씨,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요? 당신을 버리라고 태준이한테 강요한 것, 당신한테 돈 봉투 던진 것, 다 용서해 주세요. 영자가 은영의 손을 꽉 쥐었어요. 전 이제 얼마 못 살아요. 가기 전에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었어요. 은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간 품었던 분노와 원망. 하지만 지금 앞에 있는 건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어요. 영자 씨, 태준이도 마찬가지예요. 걔도 약한 아이였어요. 엄마 말을 거역하지 못했죠. 영자가 흐느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욕심부린 게 잘못이었어요. 은영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영자의 손을 쥐고 있었어요. 따뜻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영자 씨, 저도 미워했어요. 정말 많이. 알아요. 당연해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왜 고마워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데 와주셨잖아요. 영자가 미소 지었어요. 약한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영 씨, 당신은 훌륭한 판사가 됐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영자 씨,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가요? 용서해야 할지, 계속 미워해야 할지. 영자는 은영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당신 마음이 편한 대로 하세요. 용서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한 거요? 네. 미움을 품고 살면 당신만 힘들어요. 놓아주세요. 은영은 울었습니다. 20년간 품었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분노, 슬픔, 서러움. 영자도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 은영은 고개를 들었어요. 영자 씨, 저 용서할게요. 정말요?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이제 놓고 싶어요. 미움도 분노도. 은영이 눈물을 닦았어요. 고마워요, 은영 씨. 정말 고마워요. 영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준 씨는요? 은영이 물었어요. 교도소에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면회 가요. 영자가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태준 씨한테 전해주세요. 이젠 용서한다고. 정말요? 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뭔가요? 교도소에서 나오면 제대로 살라고 하세요. 어머니 말만 듣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꼭 전하겠어요. 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영자 씨, 건강 회복하세요. 고마워요, 은영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영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며 은영은 뒤돌아봤어요. 영자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병원을 나오니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은영의 뺨을 스쳤어요. 놓았어. 은영은 중얼거렸습니다. 20년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 유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정아, 나 다녀왔어. 어땠어? 용서했어. 정말? 응. 이제 놓고 싶어. 과거를. 은영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잘했어, 은영아. 정말 잘했어. 유정도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은영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와 은영은 오랜만에 편지를 썼습니다. 태준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태준 씨, 오랜만입니다. 정은영입니다. 펜을 쥐고 한참 생각하다 계속 썼어요. 저는 20년간 당신을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 놓으려고 합니다. 당신도 교도소에서 나오면 새로운 삶을 사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요. 편지를 봉투에 넣었어요. 주소를 쓰며 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잘 가요, 태준 씨. 은영은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어요. 그날 밤 은영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거울을 보니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 법원으로 출근하는 길. 은영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어요.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아름답네. 은영은 벚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진짜 평화였어요. 법원에 도착해 은영은 새로운 사건 파일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정의를 실현할 날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정의를 위해서였어요. 정은영 판사님, 직원이 불렀어요. 네, 오늘 재판 준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은 판사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공정하게 하자. 은영은 법정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걷는 은영의 뒷모습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과거를 놓아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었어요. 이제 진짜 판사야. 은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5년 후 2023년 가을 정은영 판사는 이제 대법원 판사가 되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경력과 공정한 판결로 인정받은 결과였어요. 대법원 판사복을 입은 은영은 당당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재판이 있는 날이었어요. 대기업 회장의 횡령 사건이었습니다.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이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줄 재판이었어요.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은영이 대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언론, 시민단체, 피해자들. 은영은 재판석에 앉아 서류를 펼쳤어요. 지금부터 2023도 1만 2345호 사건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은영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피고인은 대기업 회장이었어요. 수천억 원을 횡령하고 탈세한 혐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유명한 변호사들로 가득했어요. 피고인의 공로를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은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공로가 죄를 면하게 할 순 없습니다. 은영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기업을 경영하며 사회에 기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법을 어긴 것을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은영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은영이 법봉을 두드렸어요. 탕!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의가 살아있네요. 감사합니다, 판사님. 은영은 담담히 법정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판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영은 잠시 멈춰 섰어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25년간 지켜온 원칙입니다. 은영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발신인은 김태준이었습니다. 은영은 편지를 펼쳤어요. 은영 씨, 안녕하세요. 김태준입니다. 교도소 생활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5년간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잘못을 저질렀죠. 은영은 편지를 천천히 읽었어요. 어머니는 2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당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은영이는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은영 씨가 용서해준 덕분에 어머니는 편히 가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은영은 편지를 접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잘 살아요, 태준 씨. 그날 저녁 유정이 찾아왔어요. 은영아, 축하해. 대법원 판사 된 거. 고마워, 유정아.
두 사람은 와인을 마셨습니다. 은영아, 후회 안 해? 유정이 물었어요. 뭐가? 태준이랑 헤어진 거. 은영은 잠시 생각했어요. 처음엔 후회했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왜?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테니까. 유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넌 정말 멋진 판사가 됐어. 유정아, 내가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무슨 소리야? 다 내가 한 거야. 두 사람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우리 우정의 건배. 건배. 며칠 후 은영은 모교인 서울대 법대에서 특강을 했어요. 강의실엔 후배들이 가득했습니다. 눈빛이 반짝이는 젊은 학생들이었어요. 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은영이 질문을 던졌어요.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하지만 정의란 무엇일까요? 은영이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법을 공부하며 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돈, 권력, 명예.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지켜야 할 건 양심입니다.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신념. 은영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저도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개인적 감정과 법 사이에서 갈등했죠. 은영이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하지만 결국 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판사의 길이니까요. 강의가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판사님, 저도 판사가 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왜요? 집안이 가난해서요. 학비 마련하기도 힘들어요. 은영은 그 학생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요? 네. 신문 배달하고 과외하며 공부했어요. 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힘들면 힘든 대로 그게 당신의 힘이 될 겁니다. 은영이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판사님처럼 멋진 판사가 될게요. 은영은 미소 지었어요. 응원할게요. 학생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갔습니다. 캠퍼스를 걷는데 도서관이 보였어요. 30년 전 태준과 공부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은영은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전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은 그대로였어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네. 은영은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어요. 태준과 함께 공부하던 모습, 밤늦게까지 법전을 붙잡고 있던 모습. 참 열심히 살았어. 눈을 뜨니 창밖으로 은행나무가 보였어요.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아름답네. 도서관을 나와 은영은 캠퍼스를 걸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어요. 젊음이 부럽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나는 잘 살았을까? 은영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응, 잘 살았어. 은영은 스스로 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은영은 서재에 앉았어요. 책장엔 25년간 다뤘던 판결문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은영의 인생이었어요. 그중 하나를 꺼내 읽었어요. 피고인 김태준, 징역 8년. 은영의 첫 큰 판결이었습니다. 이제는 미련이 없어. 은영은 판결문을 다시 꽂았어요.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었어요. 다음 날 은영은 다시 법원으로 출근했어요. 새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판사복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오늘도 공정하게. 은영은 법정으로 향했어요. 법정 문을 열자 방청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재판도 관심이 높았어요.
은영은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은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은영은 완벽하게 집중했어요. 증거를 검토하고 증인을 신문하고 법리를 따졌습니다. 이것이 은영의 삶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은영은 법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정의를 기다리고 있겠지. 은영은 중얼거렸어요. 내가 그들을 위해 있어야 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영의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은영은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나는 정은영, 대한민국 대법원 판사. 은영은 속으로 말했어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해 사는 사람. 눈을 뜨니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어요. 아름답다. 은영은 미소 지었어요. 인생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일기를 덮고 은영은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게 빛나는 보름달이었어요. 좋은 밤이야. 은영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은영은 웃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꿈꿨던 판사가 되어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은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방청석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영은 행복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은영은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켰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은영은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판사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정은영, 오늘도 힘내자. 은영은 스스로를 격려했어요. 그리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앞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영은 그들을 보며 다짐했어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은영은 법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걷는 은영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25년 전 가난한 법대생이었던 그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그녀.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판사였어요. 이게 나야. 은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의를 지키는 사람. 법정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은영은 재판석에 앉아 법봉을 들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은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힘있고 단호했습니다. 오랜 여정 끝에 은영은 자신의 자리를 찾았어요. 복수가 아닌 정의, 미움이 아닌 용서, 과거가 아닌 현재. 법원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은영의 얼굴을 비췄어요. 주름 깊은 얼굴이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를 찾았어. 은영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은영의 목소리는 법정 가득 울려 퍼졌어요. 정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정은영의 하루는 계속되었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법을 지키며 정의를 실현하며 그녀의 인생은 이제야 완성되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로, 미움이 아닌 용서로,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며 정은영 판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법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